해당 아파트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한 결과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아파트 내부에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지 않았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예, 주말 사이 코로나19 상황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증가세가 이대로 꺾이려면 그 키는 역시 대구 경북이 쥐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.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은 대구 한마음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 입주민 142명 가운데 46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. 4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신천지 신도. 이상하게 여겨서 들여다보니까 이 사실이 알려진 거죠. 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인데 그곳에 어떻게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모여 살았는지, 또 신천지인들은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어떻게 46명이나 걸렸는지. 자, 역학조사에 민간 자격으로 참여해서 지금 돕고 계신 분이세요.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민복기 본부장 연결을 해보죠. 민보 부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 우리 민 선생님은 대구시 의사회 뿐이지 공무원은 아니세요. 예, 맞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 참여하시면서 본 그대로, 아는 그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예. 우선 어떻게 이렇게 집단 감염, 단체 감염이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는가. 46명은 그 신천지 신도들은 31번 확진자 나온 다음부터 다 자가격리 중이었을 텐데 예. 병원, 병실처럼 뭐 천정이 터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 딱 닫고 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전염이 됐는가? 46명이 외부에서 각각 전염이 된 채, 감염이 된 채 격리가 시작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전파가 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? 이거 생각에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. 첫 번째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만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공개가 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오해가 된 부분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. 오해요? 그러나 그게 오해라는 거는 이제 미리 공개를 왜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좀 있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. 역학조사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시죠. 처음 저희가 이제 3월 4일 수요일 날 제보를 이제 받게 됩니다. 확진자들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그날 당일 바로 역학조사를 들어가 보니 같은 주소지에 23명, 23명의 확진자가 한마음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을 당일날 바로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보니까 12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 같다.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.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검찰 같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걸 뭐 명단을 그냥 요청할 수 없어서 입주자 명단을 당일날 바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 거주자 명단을 가지고 신천지 교인 명단을 비교하니까 거기에 한 92명의 신천지 교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 걸로 그때 확인을 처음 했습니다. 그 전까지는 그럼 전혀 모르셨어요? 확진자가 사실 하루아침에 46명이 나온 게 아니고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한마음 아파트에서 나온 이후로 21일에 1명, 23일에 또 1명, 24일에 13명 이렇게 늘어갔던데 그럼 그 와중에는 한마음 아파트에 너무 많이 나왔네? 이거 이상하다? 이거를 눈치를 못 채셨던 건가요? 대구시 쪽에선?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역학조사가 사실 시간을 요하니까 이 주소지를 거꾸로 추적해서 들어가는 게 이런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역학조사나 예방의학 교수님들한테 자료 제공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거꾸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확진자들하고 거주자들 명단을 가지고 맞춰봐서 거기에 이제 92명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에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들여다 보니까 내부에서 전파입니까? 아니면 각각 걸린 다음에 격리가 된 겁니까? 46명. 46명이 저희가 이것도 이제 사실 추정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2월 20일, 20일경에 이제 보통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잠복기를 한 4.8일, 한 5일 정도 된다고 전제를 하거든요. 그랬을 때
약 5일 정도가 지났는 27일 정도까지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좀 심해진 분들은 그 이전에 아마 그 신천지 교회 뭐 종교 활동이나 이런 걸로 미리 접촉한 상태라고 미리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. 그럼 각자 걸린 채 자가격리 쪽으로 일단은 민 예. 선생님은 보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저희 예방의학 팀들 전부 다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논의해서 저 혼자 생각보다는 그래서 보고 있고 그러나 그 이후 27일 이후에 이제 발생한 확진자들은 혹시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소모임 활동 이럴 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.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CCTV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이 역학적인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두 가지가 다 섞였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. 섞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섞일 수 있다고. 예. 이거 뭐 감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 한마음 아파트가 민영이 아니고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잖아요. 월세가 25,000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정말 저렴한 임대 아파트. 그러다 보니까 입주 과정에서 담당자가 신천지들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?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? 저희도 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은 아닌데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실제 어제 이제 시청에 요청을 해서 그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및 추천서나 그다음에 복지시설 안내나 실제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류를 좀 받았습니다. 알아보셨군요. 그랬더니요. 보니까 그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하거나 추천서에는 실제 종교를 체크하는 난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종교를 체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종교를 입주 때 물어봤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는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러지는 서류상에 없습니다. 서류상에 종교 묻는 건 없다? 전혀 없습니다. 이거는 서류상에는 묻지 않았어도 혹시 무슨 면접이나 이런 걸 보는 방법은 없었을까요?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니까. 그래요?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보니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대구 시내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보니까 35세 이하의 미용 근로 여성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준공이 실제 1985년 정도니까 약 36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돼서 입주 희망자가 좀 많이 적었다.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먼저 신청을 좀 하게 되면 들어가기가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월 임대료도 보니까 이제 11평에 이제 2개의 방이 있는데 두 방을 다 쓸 경우에는 월 54,000원을 받았고 맞습니다. 이제 각각 이제 받으면 작은 방은 22,000원, 큰 방은 32,000원 이렇게 그 월 임대료를 내고 계셨던 걸로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기 좋은 이런 수도권 임대 아파트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. 그렇죠. 굉장히 이제 공실도 있고 뭐 이런 곳이라는 거. 그래서 특혜 쪽은 일단 아닌 것으로 우리 민복 기자님 보시기에는 알겠습니다. 저희가 그냥 예방역 역학조사관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뭐 경찰처럼 이렇게 물론 그렇죠. 물론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. 최전선에서 연일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 또 대구 시민들 힘내라고 꼭 좀 전해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민복기 선생님 고맙습니다.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신 민복기 본부장을 통해서 먼저 좀 얘기 들어봤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